안녕하세요 여러분, 민지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한 가방이랑 신발류들,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껴넣은 제 액세서리랑 휴대폰 케이스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서 살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 돈 충분히 뽐 뽑는다, 다른 데랑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 싶은 것들로만 한번 골라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첫 번째 상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품은 이 킨더살몬 브랜드의 캔버스 가방이에요. 이 가방은 제가 이렇게 더스백에 맨날 열심히 보관하고 있는데, 사실 뭐 많진 않지만 저희 집에 명품 한두 개 있는 것도 서랍 속에 나뒹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이 깨끗한 아이보리, 이 미색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압도적인 가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캔버스 가방인데 20만 원대라 가격대도 좀 있고, 사실 그 캔버스 가방이 좀 에코백의 진화판 같은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라 안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가방도 제가 캔버스 가방을 사려고 막 구경한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실물로 얘를 딱 봤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거예요. 그래서 뭐야 하고 제목을 봤는데 캔버스 가방이었던, 캔버스 가방의 틀을 약간 깨준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딱 보면 진짜 디자인이 깔끔하잖아요. 여기서 불필요한 요소를 뺄 수 있는 건 다 뺀 디자인인데, 이 앞에 여닫는 디테일도 막 버클을 달거나 막 킨더살몬 붙어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블랙 소가죽 트리밍으로만 딱 처리를 해놨어요.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뭐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나오지 않게 이렇게 윗부분에 끈으로 감싸주면서도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여닫는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의 한 요소 같은 깔끔함을 가져가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다른 가방 보면 이 스트랩 거는 고리, 버클 이런 부자재들이 옆부분에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 킨더살몬 가방은 이렇게 옆면이 만두피처럼 접혀져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버클, 부자재 이런 걸 쏙 숨겨둬서 겉에서 봤을 때 그런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딱 너무 깔끔한 올드머니룩 느낌 그 자체인 가방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신발인데, 여러분 또 인프피의 메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질릴 때까지 판다, 하나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한다거든요. 제가 또 한때, 지금까지도 킨더살몬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찍은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구경을 하다가 이 신발도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신발에 그 큰 예산을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신발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어느 옷에나 다 잘 어울릴지, 얘가 활용도가 높을지, 두 개 살 거 이거 하나 사서 해결이 되는지 이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옷이 다양하다, 이거 하나로 한 두세 개 신발 역할을 해내겠다 싶어서 얘를 구매했습니다. 일단 이렇게 앞부분, 앞코 쉐입을 보면은 되게 뾰족해요. 그래서 되게 또각또각 거릴 것 같은 그 뾰족 구두의 느낌을 가져가는데, 이 위에 이 스트랩 디테일은 살짝 도톰한 노끈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막 정성 들여 묶은 사랑스러운 리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띡 묶어둔 것 같은 이런 노끈 느낌이 나서 이 뾰족 구두의 느낌을 이 디테일이 중화시켜 주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발에 큰 예산을 쓰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렴이 위주로 많이 구매를 했어요. 뭐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25,000원인데 하고 사고 이랬는데, 검정색 가죽 슈즈가 이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. 자연스러운 크랙감이 아니고 제가 되게 구겨놓은 것 같은 신발이 온다던가, 아니면 너무 번쩍거리는 과한 광택의 신발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, 이거는 딱 실물로 봤을 때, 그리고 신고 걸어 다녔을 때 그냥 비싼, 좀 돈 좀 주고 산 신발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출근룩에도 데님이랑 되게 많이 신긴 하지만, 이번에 웨딩 촬영 때 사복 촬영이 있었거든요. 이 사복 촬영 때도 요걸 신고 했었어요. 그만큼 약간 드레시한 무드에도 소화가 가능한 뾰족 구두의 느낌도 갖고 있지만 요런 약간 무심한 노끈 디테일도 같이 가져가는 매력적인 신발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올해 약간 좀 밝은색 가방, 아이보리색 가방 하나 사야지 하다가 구매한 제품이에요. 드메리엘의 이런 적당한 사이즈의 미니 호보백입니다. 이 아이보리색 가방을 사려고 볼 때 제가 왠지 20만 원 이상은 주기 싫은 거예요. 좀 기본 가방인데 10만 원대에서 끊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, 얘가 또 아슬아슬하게 20만 원이 안 넘길래 얘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얘를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디자인이 그냥 딱 되게 무난하잖아요. 뭐 색이나 이런 저런 게 딱 적당히 육각형인 그런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는데, 실물로 받아보고 또 몇 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, 기대보다 더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. 그래서
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가볍게 툭 맸을 때 어깨가 아프다거나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가방이 아니고 되게 가볍게 툭툭 들 수 있는 무게감의 가방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카드 포켓이 뒷면에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은근히 카드 지갑을 못 들고 다녀서 카드 하나를 그냥 달랑달랑 손에 들고 다녔었어요. 근데 딱 이 가방이 가방 내부 안에 카드 포켓이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뒷면에 바로 이렇게 카드 포켓이 나와 있어서 교통카드 찍었다가 다시 넣기, 그냥 넣다 빼기 편해서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유용하게 이 카드 포켓을 써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디자이너 브랜드 유행이 되게 왔다 갔다가 심하잖아요. 그래서 올해는 이 가방이 유행이었다가 내년에는 이 브랜드가 유행이었다가 이래서 저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한 가방, 이 브랜드 이름이 막 대놓고 적힌 가방은 부담스럽더라고요, 이제. 근데 요거는 진짜 거의 속삭이듯이 드메리엘이 적혀져 있어요. 이걸 뭐 찾아야 되는 수준으로 자그맣게 티 안 나게 적혀 있어서 오히려 더 스테디하게 매년 그냥 밝은색 가방 필요할 때 툭툭 멜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익숙할 가방입니다. 아카이브 에크에서 결국은 구매한 이 참외 가방 버터색 미니 플링백이에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번 쇼룸 투어 때 뭘 샀을까 이런 퀴즈를 같이 해봤는데 그때는 정답이 이게 아니었어요. 다른 거였는데 이게 자꾸 생각나고 또 몇 분들이 이게 어울린다고 해주시기도 했어서 요거를 그냥 구매하게 됐습니다. 요거를 진짜 왜 구매했냐, 이거는 진짜 얘가 너무 예뻐요, 너무 특별해요 막 이런 거보다는 대체품이 없어요. 이런 진짜 버터를 녹인 거에 레몬 제스트를 넣은 것 같은 색감, 그리고 살짝 투박한 디테일이 있으면서도 가볍고 귀엽고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얘밖에 없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대체품이 없어서 이 느낌을 내고 싶다면 아카이브 에크를 갔어야 하는 상품입니다. 사실 이게 모양만 딱 보면은 좀 크로아상백 같잖아요. 그 유사한 가방들이 너무 약간 그 명품 짭 같은 느낌이 나서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굵은 스트랩으로 아예 이렇게 보따리처럼 이렇게 매는 크로아상백은 안 샀었는데 이 아카이브 에크는 그 명품의 짭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. 그냥 새로운 지평의 크로아상백, 앙증맞은 크로아상백 느낌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. 앞선 드메리엘 백도 가벼운 편이었지만 요거는 진짜 어깨 아픈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드리는 정말 솜같이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버터색 가방이에요. 그리고 이 가방도 스트랩 조절이 가능해요. 저는 이 약간 앙증맞은 맛, 이 버터색 매력을 잔뜩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짤뚱하게 매는 걸 좋아하는데 길게 매는 게 손이 더 편하긴 하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랩을 조여주면은 좀 더 길게 숄더백처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브랜드를 좋아하면 거기서 뽕 꼽고 돈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아카이브 그 쇼룸을 갔을 때 그 디자인, 그 감독, 그 인테리어 여기에 완전 빠진 거예요. 여기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좋다, 컨셉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발도 구경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우리가 좀 유행하는 품목이 있을 때 거기서 살짝 타이밍 늦어지면은 이게 필요한데도 뭔가 사면 손해인 것 같아서 오래 못 즐긴 것 같아서 안 사게 되거든요. 저한텐 그게 플랫이었어요. 뭔가 플랫 슈즈가 예쁘고 되게 자주 보이고 전 또 단화를 좋아해서 사고 싶은데 너무 늦었다, 사람들이 다 즐기고 이제 약간 끝나가려고 하는데 사면은 억울하다 싶어서 안 사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플랫의 매력은 살리면서도 흔하지 않잖아요. 이 골드 스토퍼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신발이어서 발레리나 슈즈 같기도 하고 플랫 같기도 하고 뭔가 로퍼의 매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신발이어서 활용도가 좋겠다, 여기저기 고민 없이 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플랫 슈즈도 편할 것 같지만 뒤에 이 부분이 딱딱하면은 피가 나고 까지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 신발은 겉에는 양가죽이라 진짜 부드럽고 이 안에도 샤무드 원단이라고, 이거 코오롱 거잖아요. 코오롱에서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초극세사 원단이 있어요. 진짜 부들부들한데 그 샤무드 원단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안에도 외피도 둘 다 부들부들, 발이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단화였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나는 원래 운동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, 운동화만 신는다, 근데 이번에는 살짝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은 플랫 슈즈 느낌을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아카이브 에크 이 신발 사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20대에 저는 전혀 예산에서 쓰지 않았는데 30대부터 갑자기 욕심나기 시작한 게 저는 주얼리거든요. 근데 또 주얼리를 갑자기 모으려고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. 요즘 주얼리들도 다 비싸죠.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거는 데일리룩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요거 진짜 가성비 괜찮았다 싶은 게 이렇게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곡선 라인의 커브링이에요. 근데 이런 거 사려고 해도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에
원대에서 뭐 반지 하나에 다 7, 8만 원이더라고요. 근데 요거는 3만 원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요렇게 딱 하면은 이게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이 있거든요. 반지를 한 개 딱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상세 페이지 보니까 요거를 레이어드로 2개 겹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. 가격도 부담 없고 그래서 조만간 하나 더 구매해서 레이어드로 2개를 하고 다닐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아우터를 벗잖아요. 특히 저는 이런 단색 옷을 좋아하고 막 문양 있는 걸 싫어해서 가운데에 주얼리를 딱 해줘야 뭔가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데일리로 하고 다닐 수 있는 어디든 무난하게 포인트가 되어줄 목걸이를 찾았는데 목걸이는 또 1, 2만 원대에서 승부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대를 좀 높이더라도 괜찮은 걸 사자 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넘버링에서 10만 원 초반, 완전 극초반 11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거 괜찮은 게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3개의 크기가 다른 반원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이 목걸이도 그랬고 넘버링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 힙한 느낌에 살짝 더 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짧은 자켓 아니면 딱 붙는 팬츠 이런 거랑 해줬을 때 더 어울리더라고요. 근데 뭐 막 우악스럽게 크다거나 막 리본 왕만한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오늘처럼 조금 여성스럽고 차분한 옷에도 자주 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약속 있을 때는 진짜 데일리로 하고 있는 주얼리예요. 그리고 그 다음은 휴대폰 케이스인데 제가 원래 특징이 주문 제작을 절대 못 기다려요. 프리오더 이런 거 절대 못 기다리고 내가 너를 사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요 핸드폰 케이스는 주문 받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나서도 몇 주를 기다린 그런 상품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진짜 너무 귀엽다. 이건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정화된다. 스트레스가 풀린다 싶은 휴대폰 케이스입니다. 이게 주문 받을 때 알파벳 9글자를 넣을 수 있는데 알파벳이 9글자 한정이어가지고 저는 이 꼬민지 스펠링이 이게 아닌데 꾸역꾸역 넣었거든요. 또 제 친구를 보니까 이 알파벳이 뭐냐에 따라서 또 예쁘고 덜 예쁘고가 있더라고요. S랑 M이 좀 귀엽고 M&M's 느낌처럼 예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귀여운 느낌의 휴대폰 케이스 찾고 계셨다. 그러면서도 내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고 싶다 하신다면은 요 엘로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것저것 고민했을 때 우수하게 다 통과했던 애들 그리고 또 실제로 요즘 잘 들고 다니는 애들로만 한번 모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